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희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희진 캐스터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도 좀 날씨가 풀리나 싶었는데 좀 쌀쌀한 날씨가 다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온차가 좀 꽤 큰데요. 마이너스 10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운 날씨만큼 사실 뉴욕 증시도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따뜻한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다우지수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흐름 또 짚어볼까요? 네, 현재 지금 맵에서도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장연구소에서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섹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술주도 금요일장에서 0.81% 오르면서 두 번째 상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강보합권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반면 현재 지금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부동산입니다. 뒤를 이어서는 산업과 원자재주도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는 총 4개의 섹터가 상승 마감했고 7개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단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으로는 현재 지금 최상단의 섹터가 크게 자리가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다. 에너지와 기초 소재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금융주가 자리가 엇갈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금융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또 에너지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초록불 강하게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유 방출, 이 공조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밝힌 지도 벌써 2달 정도가 흘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국제 유가 잠시 조정받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수요는 현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 일평균 100만 배럴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급 우려가 더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국제 유가 상승 흐름을 더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늘 글로벌 브리핑에서도 전해주셨는데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국제 유가의 추이 저희 장연구소에서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초록불 들어와 있는 가운데 지금 쉐브론에 대해서 트루이스트가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내후년까지도 이런 유가의 강세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추세에서 지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쉐브론을 소개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는 기존의 15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16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쉐브론 1.7% 상승하며 12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쉐브론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또 실적 발표를 한 우리 금융주들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웰스파고를 제외하고는 좀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금융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지금 김기성 앵커께서 자세히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비용이 증가된 그것에 대한 부담이 좀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JP모건의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요. 6% 넘게 내리면서 15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4분기에 투자은행 수수료는 증가했지만 그런데 채권과 주식 거래 수익은 감소했다라는 이런 수익을 좀 보고를 해왔고요. 아무래도 앞서 짚어주신 그 직원 임금 인상 추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레미 바넘 CFO가 향후 2년 안에 어떤 핵심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자체적으로도 조금은 아쉬운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크게 탄력을 잃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티그룹도 함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티그룹이 1% 넘게 내리면서 66달러 선의 정기장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비용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 지적됐는데요. 시티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가을, 겨울 초에 좀 짚어드렸던 내용이 수익성이 약화된 아시아 부분에 어떤 은행을 좀 축소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객분들 중에서도 좀 시티은행의 고객이신 분들은 어떤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텐데 대출이 있다면 만기 연장을 하시거나 혹은 대환이 가능하다. 이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은 금요일장에서는 1%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금 웰스파고만 강하게 탄력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58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웰스파고는 우선 단기 순이익과 매출 모두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단기 순이익이 86% 넘게 오르면서 5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여기 주당 순이익은 109% 넘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웰스파고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블랙록을 또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블랙록 주가 함께 확인해볼 텐데 정규장에서는 2% 넘게 좀 빠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네, 지금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앞서 짚어드린 이런 비용 부담, 이런 우려가 좀 컸고 금리 인상 우려도 함께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랙록의 우선 실적을 먼저 살펴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자산 운용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그 전년 대비 15% 넘게 증가한 수치라는 점을 보고해 왔는데요. 여기에 4분기 수익은 6% 넘게 올랐고 매출도 14%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투자자들은 앞서 짚어드린 어떤 우려감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2% 넘게 내리며 8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랙록까지 금융주들 함께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기술주들 흐름 어땠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네, 기술주가 조금 오랜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번스타인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어떤 메타버스 시장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꼽았습니다. 특별히 목표 주가나 어떤 투자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세를 조금 점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번스타인이 메타버스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금요일장에서 1.7% 넘게 오르며 31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번스타인이 소개한 종목은 어도비입니다. 네, 어도비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콘텐츠를 영위하는 플랫폼이라면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서 역시 메타버스 시장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도비는 소폭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52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번스타인에서도 얘기한 종목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일즈포스인데요. 네, 세일즈포스가 사실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소프트웨어주가 계속해서 타격 입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요일장에서는 1% 넘게 반등하며 23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디지털 마케팅과 온라인 상거래를 필두로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일즈포스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장에서는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였던 우리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는데요. 어떤 흐름 가져갔는지 종목별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퀄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초록불 들어와 있지만 특히 퀄컴과 AMD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지금 두 종목 모두 키방크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지난주에 제시한 종목입니다. 모두 비중 확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퀄컴은 2% 넘게 오르며 18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AMD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MD도 역시 3% 넘게 상승불 켜내며 136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고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우리 또 앞서서 우리 장 연구소에서 매번 또 강조해 드리는 종목이 있죠. 바로 아마존이기도 한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볼까요? 반도체 장비주들 함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비주들이 금요일장에서 유독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지난주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반도체 장비주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6% 넘게 오르며 16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램 리서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6% 넘게 탄력받으며 72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도체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 연구소에서 짚어드리는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아마존에 대한 평가가 좀 나왔는데요. 아마존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우선 금요일장에서는 소폭의 상승불 켜내면서 3,24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웨인이 지금 아마존과 그리고 틱톡에 대해서 디지털 광고 점유율이 최상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틱톡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틱톡 그 상위 회사를 찾아보거나 혹은 다른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아마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광고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전망치가 20% 이상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좀 올 초에 지금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존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여러분들 너무 또 잘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테슬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1.75% 상승하면서 1000슬라 이상 또 계속 지키고 있네요. 네, 우선 지금 테슬라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 도치코인으로 결제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도치코인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전해진 소식들은 사실 긍정적인 이슈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쉬운 소식들 속에서도 강세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현재 지금 테슬라의 웹사이트에서 사이버 트럭 출시 일정에 대해서 2022년에 여러분들이 찾아갑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2022년이 삭제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 출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매체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미국 도로교통안전당국에서는 지금 테슬라의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 난방이 추운 날씨 속에서 좀 잘 가동되지 않는다 이런 오류를 보고해 와서 잠재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테슬라의 주가까지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된 종목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펠로톤이라는 종목인데요. 펠로톤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우선 펠로톤이 금요일장에서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정규장에서 2% 넘게 내렸는데요. 지금 루프 캐피탈이 펠로톤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좀 그 이전만큼 강하지는 못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앱스토어와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아직까지 펠로톤을 이용할 것 같은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110달러에서 9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는 점이 조금 좀 엇갈리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장에서 펠로톤의 투자자들은 이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 좀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펠로톤 인터랙티브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지만 여전히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하고 있는 펠로톤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오프닝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주 대표적으로 라스베가스 샌즈부터 확인을 해보면 좋겠네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카지노주에서 보면은 크게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14% 넘게 급등세 연출하면서 4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탄력이 좋았던 종목은 바로 윈 리조트였습니다.
역시 8% 넘게 강세 기록하며 9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지금 마카오에서 신규 카지노 라이선스 기한을 10년으로 줄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라이선스를 6개로 유지하는 법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마카오 내에서 공식적으로 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6개로 계속해서 이 좁힌 독과점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윈 리조트까지 해서 리오프닝주들 중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두 종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또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지만 매수 의견을 가진 반면에 이번에 리오프닝주 중에서 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목표 주가는 상향한 종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익스피디아인데요. 익스피디아 주가 확인해 주실까요? 네, 익스피디아에 대해서 지금 스티플이 어떤 분석을 내놨는데 요약하자면 상저하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이 여행 시장의 회복 가시성이 아직 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해의 전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 올해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기존의 보유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는 180달러를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익스피디아는 금요일장에서 약보합권 흐름 속에 18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목표 주가 또 상향된 익스피디아까지 좀 짚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짚어드렸던 종목 델타항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델타항공이 지금 2% 넘게 내리면서 4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에 상향된 목표 주가가 39달러에서 40달러였습니다. 네. 소폭 하향인데 이번에 딱 목표 주가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그러네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델타항공이 발표했던 실적을 통해서 항공 섹터 전반적인 회복 전망이 좀 보인다. 이 전망이 향후 개선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는데요. 향후 계속해서 델타항공을 비롯한 항공사주의 추이 저희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주 확인해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바이오젠 소식. 여러분들 또 바이오젠 또 삼성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바이오젠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 주가 금요일장에선 좋은 흐름 가져갔네요. 네, 지금 목요일장에서 약한 모습, 수요일장에서 약한 모습 보여주고 나서 목요일과 금요일장에서는 일부 낙폭을 상쇄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바이오젠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헬름을 메디케어가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소식 때문에 메디케어 관련된 소식 때문에 아두헬름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중립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했던 275달러에서 이번에는 245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